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들어 사실상 세수 호황은 끝났다, 이런 분석이 요즘 많습니다. 반면 각종 복지제도는 확대되고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과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정했는데요. 물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이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내는 입장에선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재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수를 예측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한 그 기준하고 실제 징수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금액이 작을 때 이제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만에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세수 초과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수 초과나 결손이 우리가 이제 세수 예측을 할 때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잡으면, 눌러 담으면 초과가 나올 수 있고 낙관적으로 잡으면 결손이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세수 결손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그것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세수 여건에 대한 기략적인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거둔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보다 적은 것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결손이라고 부르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으로 교수님 읽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배경이 이제 올해 이제 세수가 들어오는 우리 세수 진도율이라고 그래요. 매년 같은 같은 월을 비교해서 대략 몇 % 들어온다. 뭐 이게 세수 진도율인데 진도율도 낮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각각의 세목,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니까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적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올해 지금 증권거래세를 좀 인하했죠. 증권거래세 쪽하고 유류세, 개별소비세 이것만 하더라도 한 2조 정도가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쪽으로 돌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걷어가지고 지방 쪽으로, 지방 자치단체 쪽으로 넘기는 게 한 4% 증가됐어요. 그게 한 2조 6천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고 세목을 또 국세에서 지방세로 좀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반영된 결과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세입 예산을 채우느냐 여부를 떠나 이 세수 역성장 부담이 커졌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세입 전망도 지금 상당히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세수 결손 규모, 현재 예측되는 규모는 한 2, 3조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수 예측한 것이 298조 정도 됩니다. 5천억, 298조 5천억인데 뭐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비율이 아니지만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최근에 우리 경기가 이제 하강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어떤 그런 추세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이제 세수 결손이 나왔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측면이죠. 알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초과 세수를 이끌었던 이 법인세 같은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호황이 끝났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 부분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법인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죠. 조금 이제 핀셋 증세란 말은 썼지만 일부러 올렸지만 25%의 그 세율로 인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좀 더 들어왔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그 세율을 올린 효과보다
이 어떤 그 기업들의 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경기 하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그 법인세가 액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세수 전망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먼저 활력을 되찾아야 세수 증가세도 회복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정부의 설명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재정 지출을 그 정부 지출을 하더라도 그 정부 지출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 쪽에 많이 해줘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은 복지 쪽에 복지 의료 쪽에 많이 최근에 우리 슈퍼 예산이라 해서 513조 5천억인데요 대략 그 중에서 한 40 몇 조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그 늘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의 그 예산이 보건하고 복지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게 경기 활성화랑은 조금은 어떤 그 괴리감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서 확장 재정을 편다는 건데 만약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에 정부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상과는 달리 흘러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 내수 경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나름대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해외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경기가 확 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그런 어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저금리, 저물가, 뭐 저성장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좀 더디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 경기의 회복도 네네. 같이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밖 경제 여건도 세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이 재정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지출 또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그런 많은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 우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그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정부가 보는 측면과 일반 민간의 어떤 경제연구소나 일반 학자들이 보는 측면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우려할 바 아니다. 지금 우리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이 되더라도 우리 GDP 대비해서 39.8%니까 아직 40%를 넘기지 않았고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그게 절대적으로 그것이 낮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정부가 써야 될 돈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예. 이 세금이 만약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이제 국가 채무를 짊어져야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적자 우리가 그 본드입니다. 국채, 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 여러 다른 어떤 견지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의 최근에 보면은 뭐 적자에 대한 규모도 문제지만 그 부채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 그 적자 국채를 그 발행함으로써 현재 국가 채무가 점점 이게 증가되는 그런 어떤 그 속도, 적자에 대한 어떤 속도가 한 6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재정 적자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그 번호 7007번님께서요. 이 내년엔 슈퍼 예산이라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 심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연 잘 좀 이루어질까요? 예산 심사라는 게 항상 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질 때
예산 심사 그 자체로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심사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이게 연관이 되어서 같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게 서로 그 정당들끼리 서로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죠. 빈번하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야말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만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정말 우리가 현재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 포커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선 이 문재인 케어를 그 중심으로 한 이 각종 복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을 좀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의료보험 쪽에서 비급여, 네.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재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던 거를 빼고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실손보험 쪽에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 이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게 되면 실손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보험회사 쪽에서는 더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비급여 부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을 가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비급여 부분이 줄어드니까 환자들이 더 병원에 자주 간다. 자주 가다 보니까 실손보험 쪽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닌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따로 떼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 결국 국민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복지의 어떤 항목보다는 이 의료보험과 관련돼서는 저는 정부가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많이 이제 나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처럼 잘 돼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줄여주는 것은 정말은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거 이외의 어떤 복지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은 지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여기서 실제로 나가야 지출이 돼야 될 건가는 많은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제로 베이스 예산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어디로 더 효과적으로 흘러가야 될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부 지출을 늘려서 쉽게 말하면 정부 지출이 마중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정부 지출을 하는 부분이 어느 쪽에 어느 분야에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건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승수 효과가 작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투자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 R&D나 뭐 이런 나름대로 SOC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재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뭐 보건이나 복지 부분은 그냥 소비화되는 부분이죠. 뭐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OECD 쪽에서도 권고한 것이 정부 지출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쪽 분야의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권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부분에 이 돈이 좀 더 흘러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 감소와 고용 악화, 여기에 이 투자와 소비마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앞에 놓인 이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요. 정부의 재정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잘 투입되고 있느냐, 또 정책적 효과는 잘 드러나고 또 있느냐, 이 부분은 역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끝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보완돼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정부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 찬반 양론이 막 계속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 지출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충분히 그 고려의 대상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정부 지출의 효과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제한적인 나름대로의 똑같이 이게 돈이 100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 100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그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에 예. 투자가 되어야 지출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우리 쪽에 경기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집행 방향을 좀 모색할 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